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계실 때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시는 걸 자주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귀신이고 인사에는 등신이다. 그러니까 등신이라는 걸 아주 못한다, 바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특히 외교에 있어서 미국을 다루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또 미국을 이해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습격을 일본이 하기 바로 얼마 전에, 그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머물던 시절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일본 내막기라고 번역하죠. 일본이 곧 미국을 친다라는 예상을 했고, 그때 이 책을 우연히 봤던 분 중에 하나가 메가더 장군이어서 훗날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모시게 된 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런 분들한테 그때 전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호소도 하고. 그때 우리나라는 예산의 75%가 미국 원조였거든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국 대사, 미 8군 사령관이 부임하면은 그들을 앉혀놓고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죠, 대통령 관저에서 늘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교육을 시킨 거죠. 너희 미국이 그동안 어떠한 약속 위반을 했고, 지난 6.25 한국전쟁 때 어떤 전쟁을 부분을 어떻게 잘못했다. 또 지금도 중공, 그 당시에는 중공이라고 그랬죠. 중국. 레드 차이나 문제를 이렇게 다뤄야 된다. 소련은 이렇게 취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뛰어난 영어 실력, 해박한 국제 정세에 관한 지식, 그 논리 가지고서 말씀 워낙 잘하셨고 상대를 압도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앞에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기자가 다 모이는 데서 이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나무라마 하실 때 그 듣고 있던 미 8군 사령관, 잘 알려진 인물이죠, 벤프리트 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각하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각하 몸무게만큼의 다이아몬드만큼 귀중한 존재입니다. Mr. President, you deserve your weight in diamond.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체중이 52kg, 53kg쯤 나가려는데 그 체중만큼의 다이아몬드 값이 얼마입니까? 이 얘기가 외신을 통해 나가가지고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또는 아부라고 그럴까 하는 표현에서 아마 최상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만한 표현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교를 잘하고 외신들 기자를 잘 다루는 그분이 내치에서, 인사에서는 어떠냐? 왜 이승만 대통령을 인사에서는 등신이라고 우리 선배라고 그럴까, 우리 어른들이 그랬을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요즘도 드라마라든가 이런 책에 보면은 다소 과장도 있고 사실과 다른 대목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당 장관, 바꿔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무조건 지당하다고 하는 사람, 낙루 장관,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감격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관, 이런 사람도 적지 않아 가지고 이 박사는 내치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59년도 7월 31일은 나중에 다 대법원에서 재심 끝에 무죄가 났습니다만은, 죽산 조홍암 선생 같은 분이 간첩죄로 몰려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하형 집행을 당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60년 4.19 때 많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부정선거를 다시 하자고 외쳤는데 그걸 갖다가 경찰관들이 총을 쏘아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해서 5년 후에 1965년 7월 19일 만 9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어떻든 다 인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인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참고로 미국에서 대통령을 4번이나 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아실 겁니다. 1930년대에 대공황을 극복했고 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3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처음 취임할 때 임명한 장관을 한 명도 거의 갈질 않았습니다. 경질을 하지 않았는데, 그 양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장관을 고를 때는 환자가 유명 의사를 찾는 기분으로 해라. 즉 이비인후과 질환이 생겼을 때는 누가 최고 의사인가, 또 눈이 아플 때는 이 안과 의사는 누군가, 그렇게 명의를 찾는 기분으로 해서 의사 모셔오듯이 또는 의사 찾아가듯이 장관 임명하면 우연히 그
의사들이 그 장관 후보들이 같은 지역 또는 같은 학교를 나왔더라도 국민들이 다 아니까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을 장관으로 쓰는가 아니까 별다른 비난도 불평도 없다. 뭐 그래서 그런지 거의 장관을 가른 일이 없는데요. 또 여기에 대한 반박 논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루즈벨트는 최종적인 결정을 자기가 다 했기 때문에 장관을 누구를 시켰어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루즈벨트는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통령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씩 대통령이 나왔고 또 당선됐고 4번째 당선될 때는 대단히 건강에 안 좋아서 많은 사람이 저 양반이 얼마 못 산다고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대통령으로 찍은 겁니다. 대통령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놔두고 누굴 찍겠느냐 이런 얘기죠. 많은 사람이 걱정한 그대로 루즈벨트는 45년 1월 20일 날 취임했는데 취임식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늘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백악관에서 그냥 취임사도 3분밖에 걸리지 않은 간단한 약식으로 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취임하고 나서 83일 만인 45년 4월 13일 결국 세상 떠나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에만 과연 대통령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우리 한국에는 대통령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는 건지 있는데 어디 꽁꽁 숨었는지 또는 우리가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지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어떤가 하는 걸 진단하고자 하는 건데요. 우선 대미 관계를 보죠. 트럼프를 크게 나무랄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지난 4월 12일인가 워싱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붕장마을이 멀리 갔는데 정상회담을 한미 정상회담 몇 분 했습니까? 아마 정상회담 사상 전무하자 후무할 얘기일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단 2분 했습니다. 2분 하고 또 부부동반해서 오라고 그런 얘기 나올 때부터 좀 이상했고요. 트럼프가 조금 이제 전무후무하게 기기묘한 사람이죠.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어떻든 이런 정도 지적해야죠. 얼마 전에 트럼프가 우리 미국이 한국을 82년 동안 주둔하면서 도왔다고 사실과 사실인데 45년부터 치더라도 82년 그냥 70몇 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그만큼 공식적, 비공식적인 접촉이라든가 교육이 부족한 거죠. 트럼프 내지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외교는 결국은 중국, 러시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도 있지만 영공 침범 이런 걸 다 막기 위해서도 또 김정은이 불장난을 막기 위해서도 한국, 미국, 일본 이 세 나라의 확고한 동맹 관계 유지인데 다만 트럼프라는 사람이 묘하기 때문에 좀 외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전보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트럼프의 그 천방지축, 우왕좌왕하는 저는 외교는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부터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됩니다. 아시는 대로 내년 11월에 본선이지만 1월부터는 각 주를 돌아다니면서 예비 선거를 하니까 그때부터 민주당 후보나 언론에서 트럼프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이 나올 겁니다. 자, 너 북한 문제를 너 김정은하고 매일 러브레터 주고받았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뭐냐? 북한에 핵만 들리고 미사일만 전부 덧속에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선을 맞이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연말까지는 무슨 마무리 질 것 같은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외교의 각별한 외교를 이게 전방위 외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 야, 언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조금 일본의 태도가 수그러지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여기서 잠깐 그 아베 신조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학창 생활이 예를 들어서 뭐 동경대학, 와스다 이렇게 큰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미쓰부시에서 세운 가족학교입니다. 꼭 귀족학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종의 가족학교인데 게이세이라는 학교가 국민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는데 아베는 쭉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류가 친구들하고 많지도 않고 또 아베가 어렸을 때 본 거는 아버지도 뭐 외무장관도 하고 할아버지도 다선 국회의원이고 아시는 대로 외할아버지는 기시노부스케고요. 또 외할아버지의 동생은 사또 에이샤고. 근데 외할아버지 형제가 성이 다른 것은 기시노부스케가 양잘 가서 그래서 이 기시노부스케 또 외할아버지, 또 사또 에이샤고 외할아버지 동생, 지금 현직 수상인 신조 아베 이 세 사람이 수상을 한 시간을 합치면 20년이 넘습니다. 그것은 내각 책임제
에서 되게 일본 경우에 수상을 한 2년 내지 3년 하는데 아주 왕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베 신조는 알든 뭐든 자기도 모르게 우리말로 뭐라 그러네요. 공주병 내지 왕자병 그런 점이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베 신조가 당초부터 한국에 대해서 한증이라고 그럴까 혐오감을 갖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종군 위안부 문제, 문재인 정부 때 징용 배상 문길로 우리가 좀 거리가 멀어졌지만 어떻든 우리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인사는 어떠냐? 인사는 장관을 몇 번 교체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장관이 명장관이 한 명도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어떻게 장관 안 해야 될 사람만 골라서 시켰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코드 인사다. 또 회전문 인사다. 이게 다 뭐냐면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만 두고서 거기서 고르니까 인재가 없지 않냐 하는 얘기인데 그 비서관을 고르는 입장에서는 코드 인사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관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부족한 점,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성향의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적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이 역대 정부에서의 명장관 그리면 예를 들어 박정희 정부 보면은 경제부처에서 64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막 문호를 개방하려고 할 때 한국일보 사장을 하시던 기업인 장기영실 기용해서 3년 3개월 동안 큰 기여를 했죠. 경제부총리로서. 또 학자 출신인 서강대학교의 남동우 교수가 재무장관과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많은 공헌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통 관료로서 김학년 씨, 뭐 김정년 씨. 외교 쪽을 보면은 역시 학계 출신인 이동원 씨가 38세 외무장관으로 등장해서 한일 협상 타결시키고 아주 명장관이었는데 또 판사에서 외교관으로 전직한 김용식 장관, 외무장은 2번씩이나 했죠. 또 농림부에서 외무부로 왔던 최규하 씨, 훗날 대통령 했던 또 김동주 장관, 여러 명장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 부족이라고 그럴까? 뭐 지난주는 어떻던 간에 지금부터 아주 문호를 완전히 열고 코드 인사가 아니고 정말 이 나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각계 각층의 폭넓은 아까 제가 루즈벨트 예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그 속해 있는 분야에서 경제계든 법조계든 뭐 다른 분야에든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군가 이를 찾아내는 노력이 각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흔히들 인생은 짧다고 그럽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은 더 짧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반을 곧 지나갈 텐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에는 귀신, 인사는 등신이었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서는 인사에서도 귀신이고 외교에도 귀신이 돼서는 그런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 수 있는지요? 네.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